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차례 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동부해상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모두 미국 해안경비대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10차례나 사용하면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마무리가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 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맡았던 사건 전체를 검찰이 다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줄곧 조사를 거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제 수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에 따라서 전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꾸미려 했던 자유한국당 장재현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어제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던 30대 남성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하순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미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에 고립됐던 우리나라 선원 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미국 조지아주 세인트 사이먼 아일랜드입니다. 자, 다행히 마지막 선원까지 무사히 구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트위터를 통해 마지막 선원이 구조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해경과 구조대원들이 마지막 골든 레이오 선원을 무사히 구출했다며 모든 선원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먼저 구조된 3명에 이어 나머지 1명도 정밀 의료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선원들의 생존이 확인된 것은 사고가 난 지 33시간 뒤였습니다. 이들은 선박의 선미 쪽에 있었는데요. 해경은 선체에 구멍을 뚫어 배 안에 갇힌 선원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3명을 먼저 구조한 데 이어 이들과는 따로 떨어져 별도 공간에 있던 나머지 1명도 3시간 뒤 구출해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선체를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곳 현지에 8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선원들 가족 등을 위한 영사 지원에 힘쓸 계획입니다. 골든 레이오는 미국에서 중동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4,000회들을 싣고 가다가 그제 새벽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에서 12.6km 떨어진 곳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선한 24명 가운데 20명이 구조됐고 한국인 1등, 2등, 3등 기관사와 실습 기관사 등 4명이 선내에 갇혀 있다가 오늘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글로비스 화물선 전도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인데요. 군은 구체적인 재원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추가 동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 발사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아침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체 2회를 쏘아 올렸습니다. 고도와 비행거리, 발사체 종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북한군의 추가 발사 움직임을 비롯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이고 올해 들어 모두 10번째입니다. 이때 당시 북한은 자신들이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히고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는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방사포들을 2회씩 발사했던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자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지난번에 이어 다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사체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우리 군과 한미 정부 당국이 분석에 나선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 정권 기념 수립일인 구구절 직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지난 7월에서 지난
지난달 24일까지 발사체를 쏜 간격이 짧게는 이틀, 길게는 8일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이후 다소 발사가 소강 상태를 보여 대화 국면을 위한 숨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직후 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전략무기 증강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조국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조 장관을 포함해 신인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이었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법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을 조 장관에게 맡기겠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과 지명 철회 2개의 담화문을 써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데 검찰과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상황을 점검한 뒤 곧바로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조국 임명이냐 철회냐를 놓고 새벽 1시까지 4시간에 걸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도 2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핵심 참모들마저도 최종 결론은 발표 2시간여 전에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전국은 다시 커다란 후폭풍을 맞을 전망입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맞을 수 있는데 마땅히 내밀 협상 카드가 안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패스트트랙 수사가 여야 대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상징하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공평과 공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비판에는 개혁 성과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을 해소하는 교육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서 혈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도 조국 장관을 임명한 배경으로 개혁의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권력기관은 물론 교육 분야까지 집권 중반기 국정 전반에 걸쳐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메시지엔 검찰 개혁이란 문구가 10차례나 등장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법무부의 감독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정부 과청성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이 임명된 것은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은 14번, 개혁은 10차례 등장할 정도로 국민과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의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았다는 소회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가족들이 검찰 수사받는 최초의 장관님이 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조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 간부 가운데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홀로 참석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총장을 제외한 주요 대검 간부 등은 참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지난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관련 사건을 모두 직접 수사하겠다며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속 처리한 건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극한 충돌. 여야 간 대규모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초유의 사태 속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달 넘게 소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어떻게 보면은 흔들기 위한 이러한 경찰 소환 수사에 응할 수 없고 수사가 차질을 빚으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결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애초 경찰로 넘겼던 17건 등 사건 전체를 다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모욕과 강제추행 등 일찌감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곤 남은 수사를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만 했다며 수사를 끝내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이어 국회 선진화법과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치권 전체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수사까지 맡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동원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결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전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북한의 발사체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비교적 신속히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차례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NSC 상임위원회가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렸고 관련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가을 장마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정체전선이 휴전선 부근으로 북상을 하면서 서울은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마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 강한 비를 퍼붓겠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더면을 보시면 여전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에는 호우주의보 속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에는 200mm 이상, 영동에는 100mm 이상,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영남지방에는 때 아닌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무려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모레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추석 당일은 쾌청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중서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영동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 링링에 이어서 또다시 가을 호우가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북한은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어제는 이달 하순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에 달았습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달 하순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부상은 어제 담화를 통해 이달 하순쯤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북미 양측이 협상 시기와 장소를 합의한 뒤 미 측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 만일 미국 측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북미 간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제시한 대화 시한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상의 이번 담화는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달 초 발언과 비교할 때 진전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 후 2, 3주 내 협상 재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역시 최근 미시간 대연설에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9월 하순에 대화하자는 이런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수장으로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오랫동안 북한에 핵실험이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달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 만큼 9월 하순 북미 간 실무협상 테이블 개최가 일단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하고 미 국무부도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등 실무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밀고 당기는 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체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말 판문점 회동 합의사항이었으며 미국은 그간 북한의 협상 복귀를 요청해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코르네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북한이 일부 핵시설의 가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페루타 대행은 현지 시각 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시설 중 일부는 가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다른 시설에서는 활동을 계속하거나 더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 주둔 관련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한미 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주한미군 규모도 더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18세 이상 미국인 2,059명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엔 철수를 거부한다라는 큰 제목 아래 미국인들은 미국의 국제문제 개입을 지지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70%는 한미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이같이 응답한 비율은 공화당 74%, 민주당 70%였고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도 68%에 달해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 12%는 증강해야 한다, 57%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약 70%가 증강 또는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방안에 찬성한 응답자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내년 미국의 외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미 관계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은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가치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3%포인트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던 30대 남성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어제 비공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도 불려 조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 3시 사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사거리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사고 당시 동승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는 초기에 장 씨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자수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고 이후 장 씨의 지인인 30대 남성이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이 장 씨를 그냥 돌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팀을 보강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씨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선 사망사고처럼 중대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포경찰서 교통과정을 수사 책임자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SK와 현대가의 재벌 3세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SK그룹 3세 최모 씨와 현대가 3세 정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죄질에 비춰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두 번째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심의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용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선 소비 유통 환경의 변화, 경기 둔화 등에 대해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상권 활력 제고와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지역 순회 연설회를 엽니다. 한국당은 오늘 낮 서울 신촌을 시작으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수유리, 왕십리까지 2시간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이른바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에 나섭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200여 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근로자들과 달리 1,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투르크메니스탄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레바논과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스리랑카 등과 한 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조 1위로 최종 예선 직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판단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건 미투 운동 이후 바뀐 성의식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투 운동의 시작부터 이번 판결의 의미까지 김우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초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시작점입니다. 연이은 김지은 씨의 폭로는 가해자가 이른바 386 세대의 대표주자이자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였기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후 미투 운동은 직장인부터 문화예술계, 일선 학교까지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동안 권력과 성차별적 인식에 억눌려 피해 사실조차 공개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절규가 잇따랐습니다. 나의 대답도 듣기 전에 옷을 벗었다. 정말 순간 정신이 아찔하여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며칠을 있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생각하던 찰나였다. 사법부도 관련 사건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중 있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겨웠던 투쟁의 산물이 김지은 씨 폭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미투의 본질인 위력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명백한 범죄라고 그 답을 주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번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했고 2차 피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건의 발생 탓을 피해자에게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의 정체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비난을, 피해자에겐 손가락질 대신 위로를 보내야 한다며 이제 성폭력 판단 기준에서 피해자다움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인천에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만들어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한 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대구에서는 승용차가 철로 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평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고가도로에서 승용차가 철로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다행히 열차 운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에서는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버스 승객 2명이 다쳐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말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망원동에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건축자재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작업자가 모두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태풍 링링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국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 차량 피해가 4,000건 넘게 접수될 정도로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도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길게는 1년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도 상환을 6개월 유예해줍니다. 신보와 농신보는 3억 원 한도 안에서 특별 자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중은행 역시 복구 자금 등을 저렴한 금리에 빌려준다는 지원 계획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카드회사들도 카드 결제 대금을 늦춰주겠다며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세금 행정 지원도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 자산 매각도 1년까지 미뤄줄 예정입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농협도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복구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으로 떨어진 배가 피해를 조사하기도 전에 물러썩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낙과도 즙 등 가공용으로나 쓸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내놔도 이거를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이거를 낙하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농가도 일손이 없어갖고 어쩔 수도 없고. 농작물 재해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많아야 피해 금액의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익는 배는 그나마 서둘러 수확했지만 늦게 따는 중만생종 배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자원봉사자들은 떨어진 배를 줍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낙하 피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가 한 20명 지금 자원봉사로 나왔습니다. 농협은 떨어진 배와 사과 1,500톤을 사들이고 낙과를 활용한 친환경 액체 비료 제조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양제와 영농자재도 많게는 50% 싸게 공급하고 쓰러진 벼는 술 원료로 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민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이자 자금을 한 5천억 정도 배정을 했어요. 농민들이 우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동안에 필요한 돈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거고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따르게 되는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청와대나 정부에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농협은 쓰러진 벼 세우기 등 태풍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 임직원과 영농 장목반 등이 모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최 측 추산 42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 12,000여 명은 어제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 모여 정부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주거 안정은 공적 자금 투입과 공급 확대 정책으로 해결하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 적용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 경매의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가 비율을 말하는 낙찰가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경매의 낙찰가율은 한 달 전보다 9.5%포인트 하락한 62.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61.8%를 기록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물시계인 자경루가 국가 표준시 역할을 했습니다. 자경루를 만들고 4년 뒤에 장영실은 당시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기념비적인 자동시계를 만들어냅니다. 역사책에만 실체가 남아있던 바로 그 조선의 자동물시계가 581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이 일정량 차면 물레방아처럼 생긴 수차가 움직입니다.
수차는 톱니바퀴를 돌리고 기계장치에 동력을 전달해 시간을 알려줍니다. 조선시대 천재과학자 장영실이 세종대왕을 위해 만든 자동 물시계 흠경각 옥루입니다. 3m 높이 시계 내부엔 구슬을 이용한 인형 구동장치가 들어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선녀 인형이 종을 치고 지금의 시계 위치에 12간지상이 엎어진 채 배치돼 있다가 시간에 맞춰 일어서도록 설계됐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것은 물론 세종이 추구한 농본사상 철학으로 시계를 꾸몄습니다. 실제 시계는 지금부터 581년 전인 143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계에 설계도가 담긴 흠경각루 의궤가 있었지만 병인양요 이후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원된 흠경각 옥루는 세종실록 등에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연구와 고증을 거쳤습니다. 동아시아의 물시계 전통과 그 서양의 이슬람 전통의 시계가 창의적으로 융합된 아주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자동 물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계 발달사에도 한 획을 그은 흠경각 옥루는 혼천이, 자경루 등과 더불어 조선 과학기술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홍콩 시위가 석 달을 넘겼습니다. 지난주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지난 주말에도 도심에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과격해진 시위를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상황이 주말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규모 행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170만 명이 집결한 이후 3주째 이 정도의 큰 집회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송환법 공식 철회가 선언된 뒤 처음 열린 지난 주말 집회에는 수만 명 참가로 줄었습니다. 시위 지도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포됐다 다시 풀려난 조슈아 웡은 독일과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I urge international communities could realize the political persecution just result in white terror and become a common norm.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홍콩인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China der Fall ist und ich hoffe und habe mich jedenfalls dafür sehr eingesetzt, dass es hier friedlich gelingt, diese Proteste zu bewerkstelligen. 남은 변수는 이번 주 일요일로 예고된 민간 인권 전선 주최 대규모 주말 집회입니다. 홍콩 중고생들은 인간 띠기를 펼쳐 보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폭력 행위로의 변질을 우려하는 홍콩 경찰이 집회를 허용할지 불투명합니다. 홍콩 시위는 송환법의 공식 철회 발표 이후 규모가 줄면서 장기화 양상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렇게 홍콩의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 정부의 폴찬 재무국장이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이런 감소폭은 지난 2003년 5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때문에 70%가 줄어든 이후 16년여 만에 최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닛산 자동차의 칼로스 곤 전 회장이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일본 검찰에 체포되면서 해임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 일본인 사장도 부당하게 수억 원의 보수를 챙긴 사실이 들통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닛산차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이 오는 16일자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카 사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내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많은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임원들에게도 비슷한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항공 조종사들이 현지 시각 9일 100년 회사 역사상 유례없는 이틀간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종사 약 90%가 가입한 노조는 회사 측이 내놓은 3년간 11.5%의 급여 인상과 1%의 보너스안을 거부하고 48시간 파업을 택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좋은 실적을 냈으니 이를 노조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항공은 지난해 20억 파운드, 약 3조 원의 수익을 냈으며 노조 측은 오는 27일에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를 몰고 온 정체전선이 휴전선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서울의 빗줄기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서로 좁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굵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북쪽에 주로 머물면서 중부 지역의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산발적인 비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부터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엔 남부를 중심으로 후덥지근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되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영남 지역은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추석엔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목요일에 서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내륙 지역은 하늘이 점차 갤 것으로 보이고요. 추석 당일엔 전국의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토요일엔 중서부 지역에, 일요일엔 영동 지역에 비가 오면서 귀경길 날씨는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화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